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이 가방이 마음에 드는데 혹시 다른 색깔 있나요? 검정색과 파란색 두 색깔이 있습니다. 검정색이 인기가 많아요. 어떤 색이 더 마음에 드세요? 검정색이 더 좋네요. 하나 주세요. 2번. 입구에 적혀있는 주의사항을 읽지 않았군요.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이제 찍지 않을게요. 작품들은 눈으로만 감상해 주세요. 3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무슨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걸까요? 한국통계청은 2010년과 2011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문 목적을 조사했습니다. 2010년에는 휴가로 방문한다는 응답이 55%, 업무 및 출장이 31%, 기타가 14%였습니다. 반면 2011년에는 휴가가 42%로 다소 줄고 업무 및 출장이 동일하게 31%, 쇼핑이 9%, 교육이 5%, 기타가 13%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부터 쇼핑과 교육 목적 방문자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요즘 자고 일어나면 목이 너무 아파. 아마 방이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 가습기를 사야겠어. 5번.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느 강의를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잖아. 한국사의 이해를 들어보는 건 어때? 난 들어봤는데 재미있었어. 6번. 여보세요? 제가 그 휴대전화 주인인데요. 아까 지하철에 두고 내렸어요. 네. 제가 지하철에서 주워서 주인 찾아드리려고 분실물 신고센터에 가는 길이었어요. 직접 받으러 오시겠어요? 7번. 왜 또 여자친구하고 싸웠어? 지난주에도 싸웠다가 화해했다고 했잖아. 여자친구 생일을 잊어버렸거든. 내가 성격이 꼼꼼하지 못하고 덤벙대는 편이라서 평소에도 뭐든지 잘 잊어버리기는 해. 근데 이번에는 생일이라서 그런지 여자친구가 진짜 화났어. 8번. 이 과장님, 제가 보낸 이메일 못 받으셨어요? 오늘까지 답장 보내달라고 했는데 답장이 없으셔서요. 저 이메일 못 받았는데요?
어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래서 못 받았나 봐요. 다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죄송하지만 이 학생증으로는 책을 대출하실 수 없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잘 빌렸는데 왜 갑자기 못 빌린다는 거죠? 지난번에 빌린 책 반납 기한이 어제까지였어요. 반납하기 전까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빌릴게요. 10번. 제가 얼마 전에 식당 할인 쿠폰을 받았는데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 그러세요?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그럼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식당에 갈 건데요. 혹시 오늘 내로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러면 어차피 온라인 회원 할인 쿠폰을 받으셨던 거니까 인터넷에서 프린트를 하시면 되겠네요. 11번. 거실 전등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지 않아? 전구를 바꿔야겠어. 우리 집에 사둔 전구 있나? 내가 전에 마트에 갔을 때 여러 개 사뒀는데 창고에서 한번 찾아봐. 가지고 올 때 의자도 가지고 와. 천장이 높아서 의자 위에 올라가야 바꿀 수 있거든. 그런데 전구 갈기 전에 전등에 먼지 좀 닦아야겠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네. 내가 마른 걸레를 가져올게. 갔다 와. 12번. 발표 준비는 다 됐나요? 네, 거의 끝나갑니다. 고객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발표니까 철저히 준비하세요. 아, 회의실에 컴퓨터하고 프로젝터가 없을 거예요. 미리 빌려서 회의실에 설치해 두세요. 그리고 마이크도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상 질문 생각해 보고 적절한 답변을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선 고객들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근처에 오셨으면 마중 나가야 하니까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서서 왔어.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서서 오려니까 힘드네. 오늘도 서서 왔어? 자리 양보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아직 임신 초기여서 배가 별로 안 나왔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양보 안 해줘. 신문에서 봤는데 초기 임산부를 위해서 가방고리를 준대. 그 고리가 임신했다는 표시인데 그걸 가방에 달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리 양보를 잘 해주나 봐. 지하철 고객 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일 가보자.
14번. 우리 회사의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좋은 직장 문화 만들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각 부서별로 좋은 직장 문화 만들기 방안을 토론하고 끝난 후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원진이 심사를 하여 제일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팀에게는 부서 회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신나는 일터 만들기에 대한 강연을 듣겠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준비된 식사를 하시고 자유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5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등산객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이 녹으면서 낙석 사고가 자주 일어나므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 18일 북한산에서는 부서진 바위가 굴러떨어져 등산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눈이 녹아 바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데 물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 큰 바위라도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또한 봄철 해빙기에는 젖은 낙엽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끄러지면 골절상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는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하고 등산용 스틱과 헬멧 착용을 권장합니다. (16번) 요리사들은 주방에서 항상 유니폼을 입는데요. 유니폼을 입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유니폼을 입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생을 위해서입니다. 요리사 모자는 머리가 눈을 가리지 않게 하고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목에 매는 손수건은 흐르는 땀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요리사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주방에서는 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긴 바지, 긴 소매 상의를 입어 화상을 방지합니다. 또 주방 바닥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부츠를 신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요리사 유니폼은 요리사의 상징이기도 하죠.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를 하고 싶기는 한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취직을 하고 싶은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라면 진학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해. 돈은 대학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면 되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취직한 사람도 힘들어하는데 억지로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다 보면 취직하고 싶은 분야가 생길 거야. 그때 가서 취직을 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부모님께 눈치도 보이고 일단 취직을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18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었어? 나 지난주에 면접 본 회사에 떨어졌어. 몇 번째 계속 떨어지니까 자신감도 잃게 되고 기운이 없어. 용기가 없어져서 다른 회사에 지원 못하겠어.
아니야. 그런 실패들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지난번 면접에서 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너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해봐. 그럼 다음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 19번. 오늘 신문 봤어? 여자 배우하고 축구 선수하고 사귄대. 아, 나도 봤어.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장면을 사진 찍었더라. 사진 찍으려고 한 달 동안 그 배우 집 앞에서 숨어서 기다렸대. 그런 사진을 찍으면 여러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니까 찍는 것 같은데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침해하는 게 옳은 일일까? 아무리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너무 사적인 부분까지 공개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 20번. 저는 아이에게 밤마다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가 글자를 배우고 있거든요.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 그만 읽어줘도 될까요? 책을 읽어주던 부모님들이 읽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독서의 흥미를 잃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는 읽을 줄 알지만 책의 내용까지 이해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꾸준히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애완동물에게 쓴 돈이 60조래요. 한국도 꽤 많은 돈을 쓸 것 같아요. 요즘은 1인 가구나 핵가족이 많으니까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으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운다고 해요. 60조에는 애완동물을 살 때 드는 비용보다 사료비나 병원비 등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대요.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예쁘다고 키우다가 돈 많이 든다고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아플 때 병원비를 내줄 수 있는지, 계속 같이 살 수 있는지, 밥은 제때 줄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해요. 책임감 없이 키우기 시작하면 동물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애완동물에게 쓴 돈이 60조래요. 한국도 꽤 많은 돈을 쓸 것 같아요. 요즘은 1인 가구나 핵가족이 많으니까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으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운다고 해요. 60조에는 애완동물을 살 때 드는 비용보다 사료비나 병원비 등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대요.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예쁘다고 키우다가 돈 많이 든다고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아플 때 병원비를 내줄 수 있는지, 계속 같이 살 수 있는지, 밥은 제때 줄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해요. 책임감 없이 키우기 시작하면 동물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죠? 제가 지하철 안에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요. 혹시 제 가방 보관하고 계신가요? 어느 역에서 몇 시쯤 내리셨어요? 내리신 위치하고 열차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오후 2시쯤 내렸는데 위치나 열차 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나 열차 번호까지 알고 있을 때는 역무실에 가서 신고하면 열차의 현재 위치를 추적해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실물 센터에 신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에게 가방의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 분실물 접수를 해두고 비슷한 가방이 발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하철 분실물 센터죠? 제가 지하철 안에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요. 혹시 제 가방 보관하고 계신가요? 어느 역에서 몇 시쯤 내리셨어요? 내리신 위치하고 열차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오후 2시쯤 내렸는데 위치나 열차 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나 열차 번호까지 알고 있을 때는 역무실에 가서 신고하면 열차의 현재 위치를 추적해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실물 센터에 신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에게 가방의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 분실물 접수를 해두고 비슷한 가방이 발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최근 이 학교에서는 등교 시간을 30분 늦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등교 시간을 늦춘 학교 학생들이 잠을 더 많이 자게 되어서 학업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수면 시간과 등교 시간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고 또 숙제나 공부하느라 새벽 2시쯤 자고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교시 수업에서 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좀 줄이고 등교 시간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학습 후에 숙면을 해야 배운 내용을 뇌에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이 학교에서는 등교 시간을 30분 늦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등교 시간을 늦춘 학교 학생들이 잠을 더 많이 자게 되어서 학업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수면 시간과 등교 시간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고 또 숙제나 공부하느라 새벽 2시쯤 자고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교시 수업에서 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좀 줄이고 등교 시간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학습 후에 숙면을 해야 배운 내용을 뇌에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있어. 빨리 신청하면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으로 나오고, 늦게 신청하면 본인이 미리 등록금 전액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 근데 대학 신입생도 신청할 수 있어? 내 동생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거든. 그럼 아직 입학하기 전이라도 입학한 학교 이름하고 학번 대신 수험번호를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 한 학기에 3차례 신청할 수 있으니 동생한테 어서 알려줘. 그래야겠다. 고마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게. 다시 들으십시오. 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있어. 빨리 신청하면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으로 나오고, 늦게 신청하면 본인이 미리 등록금 전액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 근데 대학 신입생도 신청할 수 있어? 내 동생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거든. 그럼 아직 입학하기 전이라도 입학한 학교 이름하고 학번 대신 수험번호를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 한 학기에 3차례 신청할 수 있으니 동생한테 어서 알려줘. 그래야겠다. 고마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게.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최근에 한 학교에서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점심시간에 우유를 넣은 카레를 먹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급식을 하니까 한 명 한 명의 체질에 대비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비해서 학기 초에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식단을 짤 때 고려하는데요. 학생들 알레르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음식이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월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식단표에 알레르기 정보를 미리 표시해 둡니다. 학교 식당 앞 메뉴판에도 알레르기 정보를 써두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에 한 학교에서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점심시간에 우유를 넣은 카레를 먹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급식을 하니까 한 명 한 명의 체질에 대비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비해서 학기 초에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식단을 짤 때 고려하는데요.
학생들 알레르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음식이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월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식단표에 알레르기 정보를 미리 표시해 둡니다. 학교 식당 앞 메뉴판에도 알레르기 정보를 써두고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 유학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제화된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학 온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립심과 독립심도 자라게 됩니다. 물론 어릴 때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화적 충격을 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라온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을 만났을 때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살면서 자립심과 독립심이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탈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 유학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제화된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학 온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립심과 독립심도 자라게 됩니다. 물론 어릴 때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화적 충격을 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라온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을 만났을 때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살면서 자립심과 독립심이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탈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손이 베었을 때나 넘어져서 다쳤을 때 일회용 반창고 많이 사용하시지요? 일회용 반창고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20년 미국의 한 붕대 회사의 직원이었던 딕슨은 덜렁대는 성격의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수없이 대고 베이는 것을 매번 붕대와 테이프를 가져다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딕슨은 자신이 집에 없을 때 아내가 손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반창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테이프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그 안에 천을 작게 잘라 붙인 거죠. 그런데 테이프가 끈적거려서 불편하기 일쑤였습니다. 오랫동안 수소문한 끝에 크리놀린이라는 직물을 찾아냈습니다. 이 직물은 표면이 매끄러워서 테이프가 깨끗이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당시 딕슨이 다니던 회사에서 상품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상품 개발로 큰 이득을 얻었고 딕슨도 경제적 혜택을 누렸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손이 베었을 때나 넘어져서 다쳤을 때 일회용 반창고 많이 사용하시지요? 일회용 반창고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20년 미국의 한 붕대 회사의 직원이었던 딕슨은 덜렁대는 성격의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수없이 대고 베이는 것을 매번 붕대와 테이프를 가져다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딕슨은 자신이 집에 없을 때 아내가 손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반창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테이프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그 안에 천을 작게 잘라 붙인 거죠. 그런데 테이프가 끈적거려서 불편하기 일쑤였습니다. 오랫동안 수소문한 끝에 크리놀린이라는 직물을 찾아냈습니다. 이 직물은 표면이 매끄러워서 테이프가 깨끗이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당시 딕슨이 다니던 회사에서 상품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상품 개발로 큰 이득을 얻었고 딕슨도 경제적 혜택을 누렸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구민들의 독서 문화 확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작가와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책 읽는 즐거움의 작가 김철중 씨를 모시고 독서를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철중 씨는 독서의 힘과 필요성, 진정한 독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유명 대기업을 퇴사한 후 책 읽기를 통해 유명 작가이자 강사로 변신한 김철중 씨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와 그만의 독서 방법 등의 노하우도 들어볼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독서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구민들의 독서 문화 확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작가와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책 읽는 즐거움의 작가 김철중 씨를 모시고 독서를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철중 씨는 독서의 힘과 필요성, 진정한 독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유명 대기업을 퇴사한 후 책 읽기를 통해 유명 작가이자 강사로 변신한 김철중 씨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와 그만의 독서 방법 등의 노하우도 들어볼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회사에서 회의할 때 상사만 이야기하고 아랫사람들은 받아 적기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 문화에서 아랫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침묵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말을 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죠. 침묵 효과는 윗사람의 권력이 센 집단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윗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나쁜 소식은 없고 좋은 소식만 전달됩니다. 문제는 윗사람도 알아야 하는 잘못된 일까지 침묵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 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에서 회의할 때 상사만 이야기하고 아랫사람들은 받아 적기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 문화에서 아랫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침묵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말을 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죠. 침묵 효과는 윗사람의 권력이 센 집단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윗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나쁜 소식은 없고 좋은 소식만 전달됩니다. 문제는 윗사람도 알아야 하는 잘못된 일까지 침묵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 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몸에 나쁜 것이라고만 믿었는데 박사님의 실험 결과는 스트레스를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신체는 즐거움을 경험했을 때와 비슷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해주는군요.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변화를 몸이 어려움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건강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별명은 포옹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이 포옹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결국 우리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스트레스가 몸에 나쁜 것이라고만 믿었는데 박사님의 실험 결과는 스트레스를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신체는 즐거움을 경험했을 때와 비슷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해주는군요.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변화를 몸이 어려움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건강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별명은 포옹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이 포옹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결국 우리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예술가로 태어납니다. 예술가라고 하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잠재된 예술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 가장 즐거웠던 경험을 말하라고 하면 친구와 병원놀이를 하던 것,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인화하던 것 등을 말합니다. 모두 예술을 경험한 것이죠. 아이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예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고 직업을 갖게 되면서 예술에 대한 제재를 받습니다. 연극을 하고 싶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뭐하러?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의 예술가를 억압시킵니다. 하지만 예술가가 될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유가 아닌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예술가를 만듭니다. 직업을 가지고서 왜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까? 낮에는 직장인이지만 밤에는 연극 배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예술가를 끄집어내어 표현하십시오. 직장인으로 예술가로 살면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은 모두 예술가로 태어납니다. 예술가라고 하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잠재된 예술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 가장 즐거웠던 경험을 말하라고 하면 친구와 병원놀이를 하던 것,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인화하던 것 등을 말합니다. 모두 예술을 경험한 것이죠. 아이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예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고 직업을 갖게 되면서 예술에 대한 제재를 받습니다. 연극을 하고 싶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뭐하러?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의 예술가를 억압시킵니다. 하지만
예술가가 될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유가 아닌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예술가를 만듭니다. 직업을 가지고서 왜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까? 낮에는 직장인이지만 밤에는 연극 배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술가를 끄집어내어 표현하십시오. 직장인으로 예술가로 살면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41번. 사십이 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무인 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매우 큽니다. 첫째는 자동차 관련 법규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도 없고 술을 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자동차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고 필요할 때만 불러서 타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시대에는 개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개념보다는 공용차 개념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줄어들고 공용차 개념이 자리 잡으면 자동차 한 대당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인 자동차가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무인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해야 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인 자동차의 해킹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무인 자동차가 도입이 되어 운전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의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인 만큼 성급하지 않게 기반 시설과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되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무인 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매우 큽니다. 첫째는 자동차 관련 법규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도 없고 술을 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자동차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고 필요할 때만 불러서 타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시대에는 개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개념보다는 공용차 개념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줄어들고 공용차 개념이 자리 잡으면 자동차 한 대당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인 자동차가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무인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해야 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인 자동차의 해킹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무인 자동차가 도입이 되어 운전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의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인 만큼 성급하지 않게 기반 시설과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되어야 합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길거리 흡연은 개인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공익의 침해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익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담배는 간접 흡연으로도 호흡기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타인의 담뱃불로 인한 화상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꽁초로 인한 환경오염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고요. 이렇듯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길거리 흡연을 금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길거리 흡연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발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연간 국내 담배 소비량은 약 45억 갑이고 담배 한 갑에는 60% 수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흡연자들이 매년 납부하는 세금은 약 7조 원에 달하는데요. 흡연자들은 7조 원의 세금을 내는 만큼 최소한의 권리는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무조건 금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는 금연 정책이 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길거리 흡연은 개인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공익의 침해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익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담배는 간접 흡연으로도 호흡기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타인의 담뱃불로 인한 화상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꽁초로 인한 환경오염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고요. 이렇듯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길거리 흡연을 금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길거리 흡연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발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연간 국내 담배 소비량은 약 45억 갑이고 담배 한 갑에는 60% 수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흡연자들이 매년 납부하는 세금은 약 7조 원에 달하는데요. 흡연자들은 7조 원의 세금을 내는 만큼 최소한의 권리는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무조건 금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는 금연 정책이 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정년 퇴직자가 감소해서 신규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임금이 높아 부담스러웠던 고령자의 임금을 조정하여 해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기존의 숙련된 인력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 노동자 개개인에게는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고, 기업에게는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정년 퇴직자가 감소해서 신규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임금이 높아 부담스러웠던 고령자의 임금을 조정하여 해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기존의 숙련된 인력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 노동자 개개인에게는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고, 기업에게는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90%가 행복과 돈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돈과 행복은 정말 비례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높은 수입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행복과 돈이 비례하는가에 대해 연구해 봤는데요. 월 수입이 450만 원이 될 때까지는 행복감이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45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수입에 비례하여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감이 떨어졌죠. 평균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비교적 만족하지만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우울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지금의 노력을 미래에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지만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가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높은 수입이 삶의 행복에 주는 영향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강의에서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90%가 행복과 돈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돈과 행복은 정말 비례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높은 수입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행복과 돈이 비례하는가에 대해 연구해 봤는데요. 월 수입이 450만 원이 될 때까지는 행복감이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45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수입에 비례하여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감이 떨어졌죠.
평균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비교적 만족하지만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우울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지금의 노력을 미래에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지만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가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높은 수입이 삶의 행복에 주는 영향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9번. (50번)